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에 대한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중 피부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산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부 변화들로는 복부 중앙 주위에 생기는 짙은 선인 임신선과 튼살이 생길 수 있고 기미와 주근깨가 증가합니다. 또한 유륜 주변의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 다양한 부위의 색소 침착, 임신 중 소양증, 머리카락이 굵어지다가 산후 6개월 이후 우수수 떨어지는 탈모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임산부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피부 질환들인데요.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음에도 생기는 여러 질환들 때문에 임신 중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산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피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색소 침착, 소양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색소 침착은 70에서 90%의 임산부들에게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임산부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기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면 임신 전보다 자외선 흡수량이 약 20배 정도 증가를 해서 색소 침착이 심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색소 침착의 대표적 예로는 임신선, 기미와 주근깨 증가, 유두와 회음부, 허벅지, 목 등 다양한 부위의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나타난 가벼운 색소 침착은 출산 후 수개월 내에 옅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임산부의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신하고 나타나는 변화들은 대부분 출산 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피부 착색은 심한 경우엔 되돌리기가 힘들고 임산부들은 자외선 흡수량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고 외출 시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고 풍부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출산 후에도 피부 착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부과에서 탈색소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은 레이저를 통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 임신 후에 갑자기 불어나는 몸으로 인해 생기는 튼살은 잘 없어지지 않아 계속 남아있어서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요. 흔히 튼살이라고 부르는 피부 파열 증상은 여성의 25%, 임산부의 75에서 90%가 생겨 임신 중 임산부가 겪는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튼살은 임신을 하고 중기 이후부터 임신 6에서 7개월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막달로 갈수록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아가 크면서 산모의 체중도 급격히 증가해 피부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자주색이나 분홍색 선을 띠며 살이 트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흰색으로 변해 잘 띄지 않게 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임산부 피부 튼살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남편들이 튼살 마사지와 튼살 크림을 사용해 케어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튼살은 따로 특별히 예방할 방법이 있지 않고 튼살 방지를 위한 꾸준한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산부 튼살은 배, 엉덩이, 허벅지, 무릎 뒤에 주로 생기지만 다른 곳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튼살이 생길 때 그 부위가 유독 간질간질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후 붉은 선이 생기게 되면 살이 트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시간이 지나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튼살 관리의 기본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인데요. 튼살은 이미 생기고 난 뒤 관리하는 것보다 튼살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3, 4개월에 튼살이 생기기도 하므로 임신 초기부터 튼살 예방 관리를 해야 효과적입니다. 임산부용 튼살 크림 혹은 오일을 이용해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마사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아침에는 유분기가 적고 흡수가 잘 되는 로션 타입이 좋고 저녁에는 유분이 풍부해 보습 관리가 충분한 크림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정기검진이 있는 전날이나 당일은 크림이나 오일 마사지를 피해주세요. 관리 방법으로는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습 관리, 각질 제거에 신경 쓰기, 급격한 체중 증가는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임신 소양증이란 임신 가려움증 또는 임신 발진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으로 임신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변화와 피부 팽창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25주에서 30주에 많이 발생을 하며 전신에 단단하고 가려운 발진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부 혹은 팔, 다리에 특히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대부분 출산 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일부는 출산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소양증의 증상으로는 주로 첫 아이를 가진 초산부에게 생기며 심한 가려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심한 가려움과 함께 땀띠처럼 배에 1에서 2cm 정도의 빨간 반점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심한 경우 얼굴, 목, 팔, 다리까지 번지게 됩니다. 몸에 열이 많아지는 여름과 건조한 겨울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경우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 스트레스와 2차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소양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임신 소양증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복부 피부의 팽창인데요. 임신 4에서 5개월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늘어나게 되어 트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피부 표면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려움증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궁이 커지면서 담즙관이 눌려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 속 균형이 깨져 장 속 독소가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서 임신 소양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혈액과 수분이 뱃속의 태아에게 집중되면서 산모의 수분과 혈액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소양증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온 보습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을 하면 몸이 무거워서 평소와 비슷하게 움직여도 몸에 쉽게 열이 나기도 쉬워지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몸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임신 소양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함은 소양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온 보습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관리인데요. 임신 중 신체 변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임신성 부종뿐만 아니라 소양증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관리를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 및 가벼운 산책, 요가 등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임신 중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한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임신 중 충분한 수분 섭취는 면역력은 물론 피부, 건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임신 중에는 다른 시기보다 몸이 더 쉽게 잘 붓게 되고 맵고 짠 음식들을 먹게 됐을 때 붓기가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방부제가 된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장 속 부패균이 늘어나 임신 소양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흰살 생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들을 많이 섭취해주는 게 좋고,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한 고기로 철분과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울 때 얼음찜질은 금물입니다.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찜질을 하면 진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 손상은 물론 얼음찜질 후 과냉각 후 발열 현상 때문에 가려움증과 화끈거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신 소양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신 소양증과 비슷하여 가려움을 호소하는 질환인 임신 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신 포진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다면 대상포진과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피부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임신 중기인 예비 엄마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임신 포진은 임신 중 발생하는 수포성 피부 질환인데요. 이 피부 질환은 임산부 10,000명 중 한두 명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임신 포진은 한 번 걸리면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산모가 임신 포진에 걸리면 산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뱃속 아기가 생명을 잃을 확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임신 소양증과 임신 포진 둘 다 심한 가려움과 함께 빨간 포진이 생기는 증상은 같지만 발병 원인이 다른데요. 혈액과 수분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엄마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신 소양증이 발병하고, 반면에 임신 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 포진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포 발생, 심한 가려움증, 출산 6개월 이후에 사라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임신 포진의 검사 방법으로는 피부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임신 포진은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수포성 질환과 구별하여 피부 조직 면역 형광 검사와 같이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 관찰을 하거나 특수 염세법을 이용해 진단합니다. 임신 중 발생하는 비슷한 수포성 질환으로는 자가면역 프로게스테론 습진, 인부구진성 피부염, 포진상 농가진 등이 있습니다.
임신 포진은 수포 발생 분포가 광범위할 경우에는 전신 스테로이드제나 황히스테민제를 사용해 가려움증을 감소하고, 수포 발생 분포가 좁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해당 부위에만 바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임신 포진의 경우 예방법이나 백신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평소에 미리 관리하고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산모의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뱃속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 손과 발 씻기, 옷과 침구류 주기적으로 세탁하기, 세탁 후 햇볕에 말려 진드기와 세균 박멸하기, 환기 잘하기, 과일, 녹색 채소 섭취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좋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기는 힘들지만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나 피부에 병변이 보이면 바로 의사와 상의 후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임신 포진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신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피부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을 한 번 했을 뿐인데 내 몸에 생기는 변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혼자서 감수해야 할 게 참 많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임신은 인생의 중대사이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신 분들에게는 존경과 박수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 후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 많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사랑스러운 내 아이와 만나는 조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